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사기 위한 자금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은 이제 안 된다고도 하고, 이제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 받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한번 볼까요? 물물교환,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타인 간의 거래보다 친족이나 직계존비속, 어느 정도 안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래 유형이죠. 그리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보통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부가 30억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고 성년인 자녀는 경기도의 10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이 자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은퇴도 하셨고 이제 교회에서 좀 이제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와 자는 이제 서로 명의 변경을 해야겠죠. 소위 명의 변경. 보통 명의 변경의 방법에는 증여가 있지만 서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환 계약이라든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서로 이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해볼까요? 시세 30억, 시세 15억 아파트를 이제 매매 계약을 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 20억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네,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붙죠. 그 차액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시세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최대 3억까지는, 시세보다 최대 3억 정도 싸게 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약 27억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아파트 단지에 시세보다 한 2억, 3억 정도 싸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규정이 지금은 존재하지만 또 이 규정도 언제 개정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도 없애는 쪽으로. 이제 증여 취득세는 보통 공시가격으로 하는데, 이제 증여 취득세도 증여세처럼 유사매매 사례, 즉 시세로 과세 표준을 정한다고 소문이 돌던데, 그러면 이제 증여 취득세가 2배 정도 더 높아지겠죠. 네. 그 매매 계약 27억에 매도를 하고 자는 부에게 시세대로 매도를 합니다. 약간 이 가격에는 손을 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 계약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그 대신 타인 간의 거래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일정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죠. 그게 어떤 소명 자료냐면 계약금, 중도금 이체 내역서, 그 다음에 잔금까지 이체 내역서, 실제로 그 금원이 지급됐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겠죠. 영수증, 타인 간의 거래라면 영수증은 되지만 영수증은 안 됩니다. 실제로 이체 내역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벌었다, 이러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득 금액 증명원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제출을 해야 이 둘 간의 매매 계약이 이제 매매 계약으로 인정돼서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죠. 만약에 이걸 입증을 못하면은, 부는 자에게 12억 잔금을 수령해야 되죠. 자는 부에게 12억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2억이 있죠. 이 12억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12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사실로 소명을 못했다, 그러면은 15억에 대해서는 1주택인 거를 가정합시다. 둘 다 1주택이에요. 두 분 다. 한 3.3%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15억에 대해서는. 그런데 12억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지급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은 12%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부의 아파트는 30억이니까 특별히 이런 내용으로 소명을 안 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만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12억을 몽땅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렵죠. 그런 경우에 은행에서 빌리진 못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빌릴 수 있죠. 그래서 12억을 차용금을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체 내역서에 대응해서 이게 아마 소명 자료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 27억에 대해서 3.3%의 세율로 이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교환 계약이죠. 교환 계약.
두 번째는 교환 계약이 있습니다. 부 30억 아파트, 자 15억 아파트 서로 교환을 합니다. 자, 부 30억 아파트, 자 15억 아파트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교환을 하면 이렇게 교환이 가능해요. 교환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생기죠? 1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아마 부과가 될 거예요. 그냥 교환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줘야겠죠. 증여세 납부할 계획으로 그냥 단순히 30억짜리 아파트와 15억짜리 아파트를 교환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약간 보충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등가 관계를 맞춰 놓고 이런 자료를 내서 이제 매매에 대한 취득세로 서로 교환 계약을 할 수 있죠. 3.3%. 근데 이 교환 계약의 단점이 뭐냐면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은 부는 15억짜리 아파트를 15억에 대한 3.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이 둘 중에 과세 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을 해요. 높은 금액이 30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자는 당연히 3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면은 크게 불만이 없는데, 부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 30억 부동산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액을 취득세로 납부하면 좀 억울하죠. 거의 더블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교환 계약보다는 매매 계약을 선호하죠. 그리고 교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단독 소유이지만, 자, 이 부동산을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는 이제 이 엄마 공동 명의로 하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교환 계약일 때는 가능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교환 계약의 당사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여야 되죠. 모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계약 당사자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상관없죠. 이걸 팔고 이걸 살 때는 공동 명의로 하겠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최근에 물물교환, 이렇게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추세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부동산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동산이 이제 어느 지역 부동산과 교환하고 싶다 해서 그 지역 중개사를 통해서 이런 거래를 의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이제 중개사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쉽게 거래가 가능한데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은 그 니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직계 좀비속이나 친족 간에는 쉽게 가능하겠지만 타인 간에 부동산끼리 교환한다. 성사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